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란만장했던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 결과는 아시다시피 울산의 6개 선거구에서 국민의힘이 4곳에서 당선자를 냈고 야권이 2석을 가져갔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전국을 휩쓴 정권 심판론, 이런 악재 속에서 국민의힘이 견고한 지역 기반을 확인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솔직히 이건 그냥 하는 말 같고요. 북구와 동구의 진보의 승리, 특히 이제 동구의 막판 역전은 보통 이게 아픈 게 아닐 거란 말이죠. 이번 선거 결과에 따른 분석과 향후 정치 전망, 오늘 이슈 타파에서 좀 길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울산매일동설장 김진영 이사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이번 선거 짧게 총평하고 시작을 할까요? 이번 총선은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한다는 전국적인 기류. 네. 그 속에서 울산은 지역 발전의 무게를 둔 선거.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국민의힘의 인물론이라는 게 울산에서는 작동을 했는데요. 네. 그런 것과 함께 야권의 노동자 세력의 표심 결집. 이게 보다 확실하게 나타났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북구와 동구에서 각각 당선자를 낸 것은 보수 텃밭 울산에서 새로운 정치 변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아주 품위 있게 모범 답안으로 총평을 하셨는데, 때리는 남편보다 말리는 시어머니가 더 밉다는 말처럼 분위기 별로 안 좋은 마당에 껄끄러운 소리 되도록 안 하고 싶습니다만은 이번 선거 결과 회초리가 아니라 몽둥이를 맞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나마 막판에 보수 위기론이 보수가 결집하도록 만들어서 국민의힘이 100석을 넘길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고요. 영남권은 보수가 결집을 해서 부산은 이제 전재수 의원 한 석만 내주는 것으로 끝났는데 울산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앵커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거, 몽둥이, 쇠몽둥이 한 대 맞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근데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예. 21대 총선보다 국민의힘은 6석을 더 가져갔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1대보다 적게 가져갔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총선만 보면은 과거 21대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선거다. 근데 21대 총선 이후에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지방 선거도 있었거든요. 예. 그 두 선거에서 이게 여권이 상당히 이겼는데 총선에서 이렇게 완전 폭망해 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선거가 되어 버렸고요. 특히 이제 이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거든요. 3년 남은 상황에서 100석 개헌 저지선이 위험할 정도의 상황까지 왔다는 건 이건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봐지고요. 특히 야권을 압도해 온 국민의힘이 그동안의 선거, 2차례 선거에서 그런 기류로 갔는데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승리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나왔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좀 이상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울산은 6석을 다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네. 그리고 국민의힘 자체로도 후보를 내면서 우리는 6석 전석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고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북구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한 5석 정도는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가 깔려 있었는데 이 문제가 스텝이 꼬이기 시작한 게 사실은 이제 공천 과정입니다. 공천 과정 때문에 이런 것이고, 중앙당 공천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남구 갑의 공천의 스텝이 꼬였던 부분, 그런 부분, 그리고 북구가 한 몇 달 전, 6개월 전 이상부터 계속 이 당협위원장제를 비워뒀거든요. 몇 차례나. 그런 거 돌고 돌아갖고 또 옛날 인물을 그대로 또 공천을 했으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나타난 결과로만 바라보면 국민의힘은 지금 울산에서 4대2가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4대2가 됐는데 이건 지금까지 5대1의 구도였는데 4대2가 됐다는 건 결코 이번
22대 선거에서 울산도 뭐 예를 들어 뭐 승리를 하겠다거나 아니면 뭐 제자리를 지켰다거나 이 정도는 아니고 네. 실패한 선거다. 네. 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참 고물급의 김기현 의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번 선거 기간 조용조용히 선거운동을 하는 걸 봤습니다. 5선의 김기현 의원 22대 국회에 들어가면은 이제 친윤과 비윤의 미묘한 기류가 예상되는데 거기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또 찐윤인 박성민 의원하고 어떻게 보지를 맞춰서 울산 발전에 기여를 해야 할지 이건 이제 뒤에서 조금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울산의 대표적인 보수 텃밭 중에 하나인 남구 갑선거구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심해서 좀 위태위태하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신인 후보가 무난하게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이 남구 갑 같은 경우는요, 해당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지낸 현역 이채익 의원이 네. 정치 경험이 전무한 김상욱 변호사와 제대로 된 어떤 공천 경쟁도 없이 사실은 컷오프가 됐고요. 예. 컷오프가 된 다음에도 국민 추천제라는 것을 도입해가지고 김상욱 변호사 과거 이제 같이 경쟁했던 사람들을 다 배제한 게 아니고 경쟁했던 사람들을 살려놓으면서 김상욱 변호사를 국민 추천제로 후보로 확정지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거기에 같이 경쟁했던 사람들이 반발이 있었습니다. 네. 그 반발이 실제로 드러난 것이 이제 헌욱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으로 출마까지 했고 네. 선거 당일까지도 벽보에 헌욱 출마자가 그대로 붙어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봤어요. 그 정도로 이제 갈등이 양상이 종식되지 않았던 지역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했고 특히 이제 상대편의 후보인 전은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영입인재 7호라는 어떤 화려한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지역에 내려보내져 가지고 네. 지역에서 상당히 중앙당 차원에서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중앙당의 민주당 같은 경우에 뭐 김어준이라든지 뭐 이런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막 출연시켜 가지고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쪽 편의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마지막에는 뭐 거의 동률로 가는 이런 상황까지 연출을 했기 때문에 네. 남구 갑이 울산의 전통적인 보수 기반이지만 잘못하면 민주당에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뭐 저희들이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울산의 남구 갑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시청이 있는 곳이거든요. 예. 울산 시청이 있는 것이고 또 신정 1, 2, 3, 4, 5 등 전통적인 보수 텃밭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 최병국 이채익 의원이 3선, 3선을 하면서 내리 한 번도 보수가 자리를 내준 적이 없고 예. 선거 때마다 10,000표 이상씩 야당과 차이를 벌였던 곳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역시 깨보니까 차이가 좀 났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그 남구 각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정치 평론가들이 울산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울산 지역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마지막에 그 전은수 변호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재명 예. 당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대통령이 와서 이렇게 지원했던 부분들이 전은수 변호사한테는 오히려 크게 역겹고. 도움이 안 됐다. 예. 그럼 전통적인 보수 텃밭에서 그런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 오히려 보수 세력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악재가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보수를 결집시키는 그런 원인 제공을 했다. 이제 김상욱 후보의 유세차를 이채익 의원이 같이 타고 다니면서 선거 운동을 열심히 돕는 모습도 우리가 여러 차례 봤는데 도움이 좀 그것도 됐을 것 같고요. 자, 북구는 후보 단일화로 집권 여당에 맞섰고 동구는 실패했지만 야권이 결국 이겼습니다. 울산의 새로운 정치 변화의 모델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정치 특히 투표는 민심을 읽는 바로미터거든요. 예. 가장 확실하게 반영하는 게 사실은 투표고 선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변화로 읽어야 합니다. 네. 민주당과 진보정당 계열로 구성된 야권이 후보 단일화로 이번 총선에 나섰는데요. 예.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잇따른 완패로 어느 선거 때보다 후보 단일화에
이번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예. 특히 현대자동차가 위치해 있어서 진보 정치의 1번지라고 불렀던 북구, 그리고 예. 현대중공업이 입지한 동구, 이곳은 노동자 세력이 강해서 울산 지역에서 야권 강세 지역으로 분류돼 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지역의 후보 단일화 결과에 따라 야권 후보의 당락이 결정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었고요. 네네. 그만큼 후보 단일화를 위한 내용도 이어졌습니다. 예. 특히 북구 같은 경우에는 진보당의 윤종호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확정되면서 당연히 현역인 민주당의 이채익 후보, 이상은 후보가 반발을 했고 무소속 출마까지 내비쳤다가 네. 결국은 또 단일화,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하는 결과를 보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 동구 같은 경우에는 양상이 달랐거든요. 네. 마지막까지도 단일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북구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저것은 아무래도 여야 싸움에서 여당이 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고요. 예. 동구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까지도 3자 구도로 가니까 어쩌면 여당이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진단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볼 때 이장우 후보가, 노동당의 이장우 후보가 어떤 가져가는 표의 어떤 그 규모가 좀 작았거든요. 예. 그랬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처음부터 나가는 그 부분이 이장우 후보가 어느 정도 가져갔어요. 예. 그래서 이 선거 검명호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출구조사도 뭐 그런 약간 우위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는데 이제 이게 뭐 11시에서 12시를 예. 기점으로 해서 이게 다시 역전이 예. 되어버렸죠. 한때는 뭐 22표까지 이렇게 좁혀지고 그랬습니다. 예. 자, 북구도 그렇고요. 동구도 그렇고요. 흔히 하는 말이 이제 근로자들이 많아서 진보나 야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로자들이 뭐 광주나 전주에서 온 사람들도 아니고요. 뭐 여당이 뭐 특별히 근로자를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북구와 동구, 특히 동구는 3명이 나왔는데도 막판 뒤집기가 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후보 단일화 여부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던 동구 같은 경우에는 시민사회단체 요구에도 불구하고 결국 단일화 자체가 무산됐거든요. 예. 대중적 지지도가 앞선 민주당의 김태선 후보, 지역 노동조합의 지지를 받는 노동당의 이장우 후보가 서로 입장 차이만 계속 확인하면서 상대를 보고 계속 그만해라 했거든요. 그런데 예. 아무도 그만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결국은 각자 도생의 선거구도가 형성됐는데요. 예. 이 때문에 동구 지역의 구청장과 국회의원을 지내며 지지 기반이 확실했던 국민의힘 검명호 의원의 재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점쳐졌던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개표 초반에 상당히 앞서 나갔고요. 그리고 뭐 사실 이 지역 방송에서 전부 인터뷰를 요청하고 이럴 정도였거든요.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을 느낀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김태선 후보 쪽으로 막판에는 표를 몰아줬다. 예. 특히 이 사전선거에서는 그쪽으로 많이 몰렸다. 이런 네.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 후보가 개표 내내 뒤지다가 막바지에 근 후보를 한 600표도 안 되죠. 568표 정도라는 근소한 차이로 따돌리고 초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 지금 수십 년 동안 지방 권력을 독점해온 여권을 심판하겠다고 나서면서 예. 야권 단일화를 무기로 총선에 나선 야권은 북구와 중구에서 잇따라 당선자를 내며 보수가 주도해온 울산의 정치 지형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이제 야권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서 북구하고 동구에서 2명의 당선자를 냈거든요. 예. 냈기 때문에 영남 지역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네. 뭐 부산도 거의 지금 한석 예. 뭐 전재소연. 드물거든. 근데 울산 같은 경우에 2석을 냈기 때문에 굉장히 야권이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옛날에 이제 울산이 야당 도시였는데 지금 다시 야당 도시로 돌아가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왔는데 자, 이 얘기를 앞으로 돌려서요. 이번 선거에서 실제와는 상관없이 격전지로 불린 남구갑 선거구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 떠돌았던 말과 실제 상황은 많이 달랐어요. 많은 얘기들이 또 돌았지 않습니까? 선거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 주말까지 예. 남구갑의 현장 분위기는 상당히 민주당 쪽으로 넘어갔다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남구 같은 경우에는 대학
있는 곳이거든요. 예. 울산대학교 대학촌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젊은 층들이 민주당 쪽으로 많이 갔다. 예. 이런 이야기가 돌았는데요. 실제로 이제 투표를 열어보니까 예. 어떤 상황이 됐냐면 신정동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보수 지지 기반 이쪽이 견고했다. 예. 흔들리지 않았다. 네. 그것이 이제 결국은 승부를 갈랐다 이렇게 봐지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민주당이 있던 자꾸 선거운동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그러니까 개인 전원수는 좋아 보이고 참신해 보이는데 네. 민주당의 색깔이 강하게 드러나면서 뭐 이재명 대표라든지 문재인 전 대통령 이런 분들이 자꾸 방문하고 이러면서 예. 이런 보수를 자극한 부분이 있다. 이런 게 아무래도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전은수 후보 말입니다. 당선은 안 됐습니다만은 의미 있는 득표, 괜찮은 이미지 이건 남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맞습니다. 뭐 지금 울산의 민주당에서 네. 민주당이란 정당 자체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좀 있는 게 울산 표심의 그 어떤 객관적 사실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면서 저 새로운 정치인에 대한 기대 이런 걸 살짝 가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 네. 그게 현장 표심으로 좀 나타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처음 도전했으니까 아직 40이 되지 않은 39살의 신인 정치인이니까 네. 앞으로 기회가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울산 사람이고 또 울산에서 변호사로 야당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와신 상담 하겠지요. 자, 앞에서 이제 김태선 당선자 후보 얘기를 했는데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됐는데 울산 사람이기는 해도 송철 시장 때 정무수석을 했나요? 정무수석 그렇죠? 정무특보를 했나요? 정무특보를 했고요. 예, 실제로 이분은 김태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계고 문재인보다 앞서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정치를 시작한. 그러니까 대학원 박사과정을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 노무현을 가지고 석사 논문을 썼던 사람이니까 그런가요? 찐 노무현 문재인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사실을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분인데 동구에서 성실하게 의정 활동을 괜찮게 해낸 현역을 꺾었단 말입니다. 굉장히 놀랍잖아요. 놀랍죠.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금명호 의원, 국민의힘의 금명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에서 이제 국민의힘 시당위원장도 지내고 국회에서도 산자위인가 이쪽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법안 발의도 많이 하고 조용히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좋은 법안도 많이 내고 하여튼 열심히 일했던 분인데요. 이분을 꺾었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초선을 도전하고 정치 신인이 꺾었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만큼 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충격이 좀 크죠. 예. 이번에 낙선한 권명우 의원이나 또 북구에서 낙선한 박대동 의원 이런 분들은 굉장히 나서지 않는 사람, 조용조용히 이렇게 하는 분들인데 이번에 역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또 이야기하자면 이제 권명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요즘 시대로 말하면 아직까지는 젊습니다. 아직 뭐 노예한 정치인이 아니고 한 번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박대동 의원은 아마 이제 정치에서 조금 약간 좀 물러나는 분위기로 갈 본인도 이번이 마지막이다. 갈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금명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의정 경험이 정치적 자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투표율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이번 투표를 사실은 투표인 자체가 93만 4,661명. 네. 그 중에 한 62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니까 투표율이 뭐 나쁜 편은 아닙니다. 최종 투표율이 66.9%인데 21대가 워낙 높았거든요. 21대가 전국 최고의 투표율이니까 뭐 68.6%니까 그때보다 조금 낮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전국 평균하고도 그렇지 않고 차이가 크게 나지 않고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지난 5월 6일 날 실시됐던 사전투표가 역대 최대로 올랐거든요. 30.13%.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너무 많이 참여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본투표에는 많이 안 온 것처럼 보이는 게 이번 투표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투표를 한 70%좀 넘어가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면 울산의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민도 이런 것이 좀 더 올라갔을 건데 70%를 넘기지 못한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투표율은 그래도 선방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 못한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 있었던 얘기들이 전부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투표율이 높으면 어디가 유리하다 이런 얘기 안 맞는 것 그 같아요. 이야기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예, 특히 예. 이번 사전투표에는 예전에는 사전투표는 젊은 층들이 많이 갔거든요. 네. 이번엔 사전투표에 그 중장년 그 60대 이상도 또 상당히 많이 간 것으로 지금 통계에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의 어떤 그 통계치를 가지고 예. 뭔가를 전망한다는 건 좀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전 투표란 말도 이제 안 맞을 것 같은 게 첫날이 투표 날이고 둘째 날이 투표 2일째고 진짜 본 투표 날이 투표 3일째고 이렇게 생각되는 것 같아요. 본투표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죠. 이제 그렇습니다. 사전투표가 잘하면 아마 예. 투표에 더 높은 상황이 올 겁니다. 그래서 예. 아마도 지금 사전투표에 대한 논의 네. 이런 부분도 좀 달라져야 되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우리 총선이라든지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데서 깜깜이 선거 기간이라든지 사전투표라든지 이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남은 시간은 울산을 포함해서 이번 선거 결과를 평가해보고 향후 펼쳐질 전국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가 완전히 이제 여당의 참패가 돼버렸고 네. 이 야당의 압승이 됐는데요. 결국은 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총리를 비롯해서 전부 이제 대통령실도 다 사의를 표명했고,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물러났거든요. 예. 사퇴를 선언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여소야대 중에서도 이제 특히 조국이라는 제3의 그 당이 예. 부상하면서 과거의 민주당의 다수당과는 모습이 좀 더 다른 예. 그런 야권이 형성됐거든요. 이 야권의 형성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목소리가 더 강렬해졌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야당이 여당을 공격하는 목소리가 더 강해졌다. 예. 그러니까 여야가 협치나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협노가 많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결국은 이건 뭐냐면 정치에서 우리가 좀 뭔가 안도하고 타협하고 이런 모습보다는 거의 매일 싸우는 모습을 또다시 봐야 하는 상황이 똑같이 연출될 겁니다. 어쩌면 과거보다 더 심하게. 예.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피로감이 더 많아질 것이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정치권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선거 전에 내세웠던 목소리, 강렬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수기를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해가지고 네. 이건 이제 정치의 본 모습으로 돌아야 됩니다. 네. 정치는 어디까지나 대화 타협입니다. 그러니까 용산이나 대통령실도 정치의 본 모습, 예. 대화와 타협 쪽으로 가야 되고요. 그런 모습으로 자꾸 가야 됩니다. 예. 또 특히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울산인데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 울산의 정치적인 그 어떤 주류를 형성했던 예. 이 지난 21대 때 친윤그룹이라든 이쪽이 거의 다 살아났거든요. 예. 그대로 울산 시민들에게 다시 신임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울산 시민들은 그런 친윤 어쩌고 이런 것보다는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이 정부 여당으로부터 뭔가를 받아올 수 있고 따낼 수 있는 후보를 선택했다고 봐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책임감을 바탕으로 해서 울산 발전을 위해서 정치적인 색깔을 빼고 울산 발전을 위해서 여야가 협치해가지고 좀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예.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금 네 분의 어떤 그 의원들 한 분이 초선이고 나머지는 재선 이상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좀 당 안에서의 목소리도 자꾸 커질 거거든요. 예. 그런 역할을 잘 해 주시길 예. 희망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여소야대가 됐는데 대통령이 힘들게 됐는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말이죠. 이분도 이제 여소야대 전국을 이끌었던 분인데 이분은 대화와 소통 잘해서 잘 풀어갔단 말이죠. 이걸 좀 반면 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볼은 말이죠. 야당으로 넘어갔어요. 대통령이 힘 빠졌다고 해서 발목 잡지 말고 오직 선거 때 얘기했던 민생 선거 때 했던 얘기들을 복귀해 가면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당에 말이죠. 울산매일신문 논설실장 김진영 이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